문 대통령이 움직이려면 일본이 먼저 나서야 한다. 최근 일본의 마이니치 신문이 한 말입니다. 이 신문은 문재인 대통령이 남은 임기 6개월 동안 냉각된 한일관계 개선 노력을 멈춰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도 자국의 기시오 후미오 정권에게도 선제적인 대화 자세를 촉구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한국의 문 대통령이 한일 양국의 문제로 외면하지 말고 양국 간에 박힌 가시를 빼는 노력을 끝까지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일본의 언론들이 언급하지 않았던 일본 정부의 자세를 지적했습니다.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대응 조치로 반도체 소재의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했지만 이는 한국 측에 강한 반발을 초래했을 뿐 아니라 일본 기업에도 손실 안겼다며 수출 규제 강화를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수출 규제 철회를 요구해왔지만 아베 스가 두 정권은 응하지 않았으며 기시다 총리에게도 이에 적극적으로 나서려는 자세는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매체는 사설에서 그렇다면 상황은 결코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문 대통령에게 행동을 촉구하기 위해서는 거꾸로 일본 측이 대화 자세를 보이는 쪽이 현명하지 않을까라고 끝을 맺었습니다. 또한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13일 한일 관계가 악화되면서 한국, 중국, 일본 정상회담이 2년 연속 연기될 전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요미우리는 의장국인 한국이 일본 정부에 비공식적으로 이런 의사를 전달했다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전한 것입니다. 요미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은 한중일 정상회의에 맞춰 한일 정상회담을 열고 일본과 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한국 측이 위안부 문제 등 해결책을 제시할 전망이 없어 정상회담을 여는 데 있어 신중하다고 전했습니다. 요미우리는 한일 관계는 위안부 손해배상 등 문제를 둘러싸고 전후 최악의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일본 내부에서는 갈등이 최고로 고조되고 있는 한일 관계를 풀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한국 측의 책임으로만 몰던 자세를 바꿔 이제는 일본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일 정상회담에 적극적이고 진심을 보이는 것이 한국이었던 반면 이제는 일본 내에서 오랫동안 한일 정상회담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불안해하며 일본 정부가 움직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일본은 오랫동안 세계 2위의 경제대국 지위를 누리면서 중국의 부상을 처음에 인정하지 못하고 막으려 했지만 결국 G2의 자리를 중국에 내주고 뒤늦게 중국을 인정하고 경제협력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한국이 따라붙었습니다. 반도체, 가전, 조선업 등 많은 분야에서 일본을 앞서는 한국을 보면서 일본은 끝내 발목을 잡으려 했지만 이 또한 이제 막을 수 없기에 한국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본 내에서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한때 일본 대표 기업이라 불렸던 도시바가 결국 해체 수순으로 돌입한 것입니다. 지난 12일 도시바가 회사를 세계 법인으로 분할하는 방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사무라이 계획이 주주총회에서 승인되면 1875년 창업의 명문 기업은 해체 수순에 들어가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도시바는 앞으로 발전 설비 등을 다루는 인프라 서비스와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등 디바이스 회사를 모치에서 떼어내 세계 법인 체제로 재편됩니다. 기존의 도시바 법인은 반도체 기업 옛 도시바 메모리 회사인 키옥시아 홀딩스와 상장자 회사 도시바 테크를 관리하는 정도로 남는다고 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인프라 반도체 등 폭넓은 사업 분야에서 약 300개 자회사를 거느린 도시바 같은 일본 대기업이 분할되는 것은 처음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에이스 경제연구소 야스다 히데키 시니어 애널리스트는 도시바는 전망이 불투명한 원전 사업과 실적 변동이 큰 반도체 사업이 포진해 있기 때문에 분할 후 세계사의 실적 악화 위험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남은 세계 회사도 망할 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도시바의 낸드플래시 반도체 사업을 분사해 만든 키옥시아는 일본의 유일한 반도체 메모리 기업으로 미국의 웨스턴 디지털과 합병을 했습니다. 만약 이 합병이 이루어진다면 낸드플래시 점유율이 33%로 뛰어올라 삼성전자를 텅빗해서 추격하게 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자국 반도체의 마지막 보루라 평가받는 키옥시아의 기술이 미국 기업인 웨스턴 디지털로 흡수되는 점을 우려해 반대의 목소리를 내며 특히 일본 정부와 대주주들은 키옥시아 본사가 미국으로 이전한다는 계획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또한 중국 정부도 키옥시아 인수를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강하게 제기되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결정적으로 합병이 어려운 이유는 키옥시아에 투자한 SK하이닉스의 반대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10월 미국 인텔 낸드플래시 사업부 인수를 합의했지만 1년 넘도록 중국에서만 합병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키옥시아가 웨스턴 디지털과 합병하려면 SK 동의가 필요한데 SK는 중국에서 또 다른 반도체 기업의 합병 심사가 진행되면 인텔 낸드 사업부 심사에 영향을 준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결국 웨스턴 디지털과 키옥시아 인수권을 둘러싼 논쟁은 미국과 일본의 반도체 사업 주도권 다툼이 되었고, 이는 글로벌 경쟁에서 한국을 뒤쫓기 위한 노력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한때 메모리 반도체에서 1위를 했던 미국과 일본이 이제는 한국을 따라잡기 위해 서로 손을 잡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한국 기업의 견제로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와중에 삼성전자는 놀라운 뉴스를 보내왔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14일 캐나다로 출국해 미국을 들러 20종 규모의 미국 파운드리 신공장 부지를 확장 지을 예정이라는 보도였습니다. TSMC가 최근 미국과 일본에 반도체 공장 설립을 발표하는 등 1000억 달러 하나로 약 117조 원대 투자를 통해 내용을 더 키우겠다는 계획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삼성전자의 미국 파운드리 공장 증설은 TSMC와 패권 경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는 선언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달 17일 영국의 경제 전문지 이코노미스트는 삼성전자 최첨단 반도체 패권을 노린다는 제목의 특집 기사를 통해 이 부회장이 잘 나서지 않으려는 스타일로 알려졌지만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무자비한 면모를 발휘해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최근 반도체, 바이오, 차세대 통신 분야 등 미래 전략 사업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3년 동안 국내 180조 원을 포함해 총 240조 원을 투자하는 무자비한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무자비하다는 삼성전자와 한국 기업들의 전략은 한때 1위 반도체 기업 도시바를 무너뜨렸고, 이제는 전세계 시장 장악을 위해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본이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는 사이 한국은 빠른 기술 혁신으로 반도체, 가전, 조선업 등을 따라잡았고, 이제 마지막 남은 자동차까지도 전기차, 수소차로 빠르게 추격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한일 관계가 악화된 책임이 한국에게 있으니 한국이 먼저 해결책을 내놓으란 말을 하고 있는데, 최근 일본에서 일본 정부에게 치명적인 발언이 나와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징용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일방적인 주장을 펼치는 가운데 한국 정부는 일제강점기 역사 자료를 제대로 공개하도록 일본에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요시자와 후미토시 니카타 국제정보대 교수는 13일 한일관계 현재를 생각하는 역사연구자의 모임에서 일본 정부에서는 정부나 기업이 식민지 지배 책임에 관한 자료 공개에 극히 소극적이므로 한국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일본 측에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발언한 것입니다. 그는 한국 정부는 한일 회담에 관한 모든 외교 문서를 공개했으나 일본 정부의 외교 문서 공개는 부분적이고 불충분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일본 정부 기관이 보관하는 문서는 비공개라서 연구에 활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며, 일본 기업은 자사 관련한 자료를 비공개 혹은 한정 이용으로 제한하도록 요구해 진실규명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본의 일부 양심적인 학자들과 한국에서는 일본이 떳떳하다면 자료를 공개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자국의 가전이 최고라 여기는 일본에서 한 일본 네티즌은 일본 가전제품의 단점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는 부엌에서 갑자기 배터리가 부족합니다, 교환해주세요 라는 음성이 들리면 그게 온수기인지 가스레인지인지 밥통인지 오븐인지 알 수 없어 가전제품들은 말하기 전에 관등 성명을 대면 좋겠다는 글이었습니다. 국내 네티즌들은 이 글을 보며 아직도 밥통에 건전지가 들어가냐며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쿠쿠가 취사를 시작합니다. 이상 쓸망이었습니다.